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요즘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연초라서 확실히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읽다 보면 가끔 악플 중에 일기는 네 일기장이나 써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은 저의 영상 일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마음대로 서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의 어떤 성장 배경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 중학생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 고민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결심은 첫 번째,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상태를 하루빨리 이룩하자. 두 번째,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들의 가스라이팅을 자각하고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보자.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본금을 모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지배 세력들로부터 제 삶에 대한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셈이지요. 그 결과 100세 시대에 인생 여정의 30%를 간 넘긴 시점에서 그 과제에 8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명 포기한 것도 있죠.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포기한 것은 내 아이를 낳는 그런 번식의 본능을 포기했다는 점인데요. 아내도 저와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부라서 부부간에 완전히 합의가 된 그런 딩크족입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인간이라는 인간의 생명의 본능에 충실해지기 전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된 것 같습니다. 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태클을 방어해야지만 정상적인 하나의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확실히 좀 피곤한 부분입니다. 제 영상 일기장인 유튜브 채널만 해도 섣부르게 파이오족에 대한 그런 포부를 남기면 그리 많지 않은 구독자와 조회수인데도 불구하고 악플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다들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서 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니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우려 반 그리고 시기 질투 반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요. 보통은 만 60세 정년까지만 일하라고 법적을 정해놨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무슨 일이든 어떻게든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상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순간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인 삶이 2024년 대한민국의 표준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보면은 표준적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이미 해왔으니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란군이었습니다. 9살짜리 국민학교 2학년 애가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콜라병, 델몬트 주스병 이런 거를 주워다가 슈퍼마켓에서 공병항불금이라고 하죠. 당시에 50원, 30원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00원 넘게 벌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 20살 이전에 정말 저희가 유복한 집안이 아니었지만 하여튼 받았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이미 제 통장에만 100만 원 넘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군대에서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서 한 140만 원을 모아서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급품만으로 생활을 했고 PX는 제 발로 찾아가지 않았던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상병 이후로는 휴가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모두 모아가지고 전역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휴가를 모아서 나갔고요. 그때 숙식 알바를 구해서 말년휴가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회사 작업복과 안전화를 신고 다니면서 사비를 거의 쓰지 않았죠. 그리고 회사 기숙사에 살며
구내식당 밥만 먹으면서 월급의 한 8에서 90%를 한 2, 3년 이렇게 모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력으로 30대 초반 나이에 36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까지 성공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것까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미 표준의 범위에 벗어나 있었고, 고된 것도 있었지만 갈수록 좋은 쪽으로 아웃라이어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세상에 길져지고 있고, 동시에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니 제가 그동안 꼰대라고 치부했던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 자유를 갈망하며 경제적 자유, 즉 파이오족을 착실히 준비해왔지만 막상 40대 초반의 나이에 회사를 관둬도 되는 걸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의구심이 듭니다. 파이오족의 원래 정의에 따르면 돈이 많아서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물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찾기 위해 불가피하게 초반에 해야만 하는 회사 생활을 최대한 단축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쓰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넘게 쓰고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원래는 40살이 되면 회사를 관두고 집에 깔고 앉는 돈을 최소화한 후에 S&P 500에 최대한 투자를 하고, 그래서 1% 조금 넘는 배당금과 연간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인출해서 쓰면서 삶의 의미를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였었는데요. 제 성향이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미 예전부터 여름, 겨울 휴가 때 다른 데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뺑뺑 맴돌아도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사 먹는 커피는 비싸기 때문에 맥심 커피 가루 있잖아요. 그걸로 저렴하게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동네의 도서관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책과 잡지를 서너 시간 동안 마음껏 읽고 공짜 컴퓨터도 하고, 그리고 12시쯤 10,000원짜리 순대국밥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 천변을 2-3시간 달리면서 노래를 듣는 거, 그리고 저녁으로는 집에서 스팸이나 참치를 넣은 김치볶음밥을 해먹고 TV나 유튜브를 좀 보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자는 정도의 삶이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했었거든요. 이런 삶이라면은 사실 하루에 2만 원도 채 들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제가 결혼 전에 길게 가지면 보통 2주씩 쉬었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하면 총 휴가 기간 동안 10만 원 내외의 돈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함정은 결혼하기 전에 솔로일 때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도 어느 정도 삶의 패턴과 취향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때처럼 아주 안 쓰면서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돈을 좀 써야겠지만 그와 비슷한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은퇴 기한을 40살에서 약간 더 늘리면서 아내와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S&P 500에 투자하면서 그리고 돈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주 뜬구름 잡는 그런 미래는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제 영상을 보시면 비슷한 주제로 생각을 정리하고 다짐하고 있지만 지겨울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겐. 하지만 그럴수록 제 삶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